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했지만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를 넘었고요. 경기가 재궤도를 찾게 되면 아마 완화적인 통화 정책도 좀 수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와 금융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예. 자, 미국 금리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21%가 돼서 1년 만에 최고치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금리 전망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장기 금리, 예. 미국 국채 장기 수익률을 보면 작년 한 7, 8월을 바닥으로 찍고 예.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꾸준히 있는 올라왔어요. 예. 꾸준히 지금 한 6개월째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장기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5년물, 7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있는데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2.0%를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왜 오르지? 예. 왜 오르지에 대한 부분의 분석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죠. 첫째는요, 지난번에도 보도가 나갔지만 지금 상품 시장에서 곡물, 그다음에 예. 일부 금속, 또 원유 가격까지 지난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올랐거든요. 예. 작년 6월 이전만 하더라도, 즉 코로나가 발생하던 직후만 하더라도 그 전에 비해서 곡물 가격이 막 떨어지던 예. 것이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플레가 예. 전반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지금 우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인플레가 되면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야,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가 이렇게 과속하게 되면 연방준비은행도 인플레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예. 통화량을 줄일 거다, 이 우려가 지금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플레와 관련된 어떤 우려가 지금 장기 금리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이 별로 우려를 안 하고 계속 오르는 건 또 뭐냐? 예.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까 인플레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곡물 가격이 왜 오르냐? 예.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예.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질문은 이 장기 금리 상승 추세가 얼마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예.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예. 금년 당분간. 내내 실물 가격은 오를 것 같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정부잖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 정부잖아요. 예. 연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화당이었어요. 예. 한 명을 빼고는 6명 중에서 5명이 공화당 출신이거든요. 예. 금년에 파월이 임기가 끝납니다. 의장이. 예. 그러면 저는 임기가 연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통상 의장은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 안 되면 예. 옷 벗고 다 나갔어요. 그렇죠. 제네 델런도 그랬고 그 전에 벤 버냉키도 그랬거든요. 파월이 나가면서 저는 일부 연준 이사도 같이 옷을 벗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파월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 중심의 연준 의원이 4명이 나갔어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만간 연준의 위원 구성이 대폭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예. 제네 옐런이 중심이 되어서 연준 정책을 했을 때로 되돌아갈 것이다. 예. 그때가 어땠는가? 예. 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 우려, 그리고 과도한 금융 장세, 그리고 연준의 의사 구성,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금년, 내년, 내후년 한 3년 동안은 기준금리가 그야말로 그들의 말대로
정상화되는 예. 금리를 올리는 추세로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장기 금리 상승은 막 대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글쎄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연준 의장이 바뀔 때에 전임 의장,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의장이 후임 의장이 정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줄여놓거나 이런 거를 항상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옐런 의장이 그만두기 전에 금리를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을 좀 줄여놓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역 연방은행 총재 5명과 그다음에 연준 의원 6명, 지금 정원은 7명인데 한 명이 예. 결혼이라서 예.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가 대부분이 은행 출신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트럼프 있을 때도 보면 일부 연방은행 총재들은 원래 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금리 너무 낮다. 예. 은행 못 해먹겠다. 이러면 은행 다 죽는다. 예, 이래서 예. 아주 노골적으로 반발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제넷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금년 내년에 걸쳐서 연준의 위원회 구성이 대폭 바뀌면서 기본 자체가 트럼프 중심의 금융 장세에서 이 은행 중심의 장세로 바뀌면서 금리 및 금융 그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3월 달에 그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완전 고용 내년 정도면 될 거다. 이런 이제 판단도 하고 그러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내년도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완전 고용이 내년에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예. 저는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보는 예. 거죠. 지금 물론 이제 작년에 굉장히 그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죠. 아직도 실업률이 6% 7%대니까 예. 재작년에 그 금융위기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 오기 전에 3.67%에 비하면 거의 더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따라서 배 정도. 이것이 순식간에 3%대로 내려간다는 것은 저는 그 기대하기가 어렵고 예. 이번에 주로 이제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쪽이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이 한번 망가지면 이 부분들이 다시 고용을 창출하기까지는 최소한 4, 5년이 걸린다고 보면 예. 저는 고용 문제는 상당 기간 저는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성장률은 작년에 아직도 뭐 확정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작년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예. 금년에도 상당히 좋긴 하겠죠. 한 3%, 4% 성장은 하겠지만 그러나 코로나 위기 오기 전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는 할 것이나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 기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2조 달러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기는 하는데 예. 그것도 들여다보면 이게 인프라에 투자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예.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 예.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뭐 예를 들면 1,400불이든 뭐 2,000불이든 준다고 했을 때 그게 모든 사람한테 줘버리면 그게 그 소비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7만 달러를 줄 거냐, 지금 뭐 4만 달러 줄 거냐 지금 논란이 있긴 있는데 저는 대폭 낮출 것 같아요. 예. 대폭 낮출 것 같아서 2조 달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집행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뭐 1.23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무 경제에 저는 크게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코로나를 빨리 잡는 게 훨씬 더 예. 실무 보다도 경제 실무 경제는 좋다. 네. 예.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상승도 예상되고요. 특히 또 인플레도 상당히 지금 그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예상대로라면 미국 경제가 서서히 재궤도로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워낙 지금 뭐 방만하게 아무튼 금리도 너무 낮고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놨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국면 자체가 테이퍼링을 보다 더 빨리 하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테이퍼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상보다도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넷 옐런이 그 퇴임했을 때의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고 하면 예, 그 당시에 그 옐런이 주도하는 게 정상화였거든요. 그렇죠. 그 테이퍼링 확 줄이는 거였어요. 예, 예.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단 예.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 제넷 옐런이 추진할 정책은 전체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동안 금융시장으로 주로 풀려나가던 돈을 예. 우리가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실물 시장 쪽으로 돈을 물꼬를 트는 물꼬를 쪽으로 트는, 더 역할을 둘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게 제공되는 단기 유동성 공급과 같은 그런 조치들은 과감하게 줄여가면서 예. 메인 스트리트 공장에 장기 투자하는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가도록 재무부 장관하고 연준이 노력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이퍼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확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자금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자금이 곤란해지면서 빨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고 자금의 물꼬를 금융시장 중심에서 실물 중심으로 튼다. 이게 저는 제넷 옐런의 가장 중요한 정책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예, 글쎄 최근에 뭐 다른 차별화도 굉장히 심하지만 실물과 금융 사이의 차별화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정상화시키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이 조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이 주로 돈을 버는 데가 실물 경제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게 운영하는 게 그렇죠. 은행들이 주 업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은행의 정상화, 그다음에 메인스트리트의 정상화, 이게 저는 제넷 옐런의 트레이드 마크고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봤을 때 앞으로 금융시장보다는 실물시장 쪽으로 자금을 트는 쪽으로 정책이 많이 주도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글로벌하게 한번 좀 여쭤보면 미국도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감안할 때 중국의 긴축이 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글로벌하게 유동성의 그 현황,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중국이 부동산이 과열됐거나 주식이 과열됐거나 또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화를 줄일 거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저는 중국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안화의 아주 그 약세라든지 또는 위안화의 불안을 초래하는 정책은 중국 정부가 피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통화 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위안화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약간 강세로 가는 쪽으로 해서 위안화에 대한 매력을 키우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갑자기 중국이 통화를 줄여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막 크게 요동하는 이런 조치는 중국 사람들이 아마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중국의 금융시장은 대세가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